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스날 대 노팅엄.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사카, 그리고 하베르츠, 그리고 제수스, 그리고 살라바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니콜라스 도미니아스, 그리고 이제 아이나가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승을 거두다가 직전 경기 이제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며 이제 아쉽게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근래 홈에서는 뭐 리즈 상대로 5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홈에서의 좀 경기력은 기대치가 높은 그런 좀 아스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웸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이제 초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매치 휴식기 도중에 이제 누누 감독을 좀 경질했고,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새로 선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뭐 지난 시즌에 뭐 노팅엄을 7위까지 올리며 이제 유로파리그를 좀 진출시킨 그런 누누 감독이긴 하지만 구단주와의 불화로 인해 이제 경질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런 이제 누누 감독의 좀 빈자리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좀 새로 좀 자리매김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웸 상대로 홈에서 대패를 했고, 그리고 이후 이제 A매치 휴식기 동안에는 이제 새 감독 교체까지 이제 좀 병행된 그런 노팅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시즌 토트넘을 유로파리그 우승시킨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긴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과 달리 이제 리그에서는 17위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을 좀 거뒀었고, 그 리그에서는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좀 전술적으로 그런 큰 효과를 좀 보지도 못한 채 많이 좀 주춤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누누 감독 좀 체제에서의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중원과 이제 수비가 탄탄하며 안정된 경기력을 좀 보였지만, 지금 뭐 갑작스럽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좀 전환되면은 기존에 이제 누누 감독 좀 체제의 장점이 확 없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전술적으로도 적응이 안 되어서 이제 노팅엄의 그런 조직력이 크게 무너질 지금 우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갑작스러운 좀 감독 변화가 되려 이제 불안 요소가 크게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노팅엄의 좀 불안 요소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노팅엄 상대로 아스날이 홈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이제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수비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도 노팅엄의 수비를 잘 공략하며 이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 이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사카가 좀 빠진 게 확실히 좀 흠이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확실히 이제 아스날이 더 공격에서 이제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이제 직전 리버풀전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지금 노팅엄 상대로는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성이 좀 잘 드러나서 그래도 무난히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조금 말이 길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아스날 승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승 마인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머스 대 브라이턴. 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본머스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나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토트넘 상대로 경기 내용에서도 우세했던 그런 직전 경기의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도 이제 컵 경기 포함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에서는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변을 만든 채 이제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이제 맞붙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브라이턴이 원정이라고 해도 본머스에 비해서는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높은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도 잘 조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뭐 본머스나 이제 브라이턴이나 이제 한 번에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면서 전개도 이제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두 팀이 공격으로 좀 전환될 때는 더더욱 좀 템포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좀 스피디하게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좀 공격이 좀 잘 풀린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현재 본머스보다는 브라이턴의 뭐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더 좋다고 보고,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이제 브라이턴이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브라이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뭐 브라이턴이 본머스 상대로 이제 전승을 좀 거뒀을 정도로 많이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브라이턴 사이드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머스가 뭐 직전 토트넘전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다고 하지만 냉정히 뭐 현재 뭐 브라이턴에 비해서는 뭐 경기력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브라이턴 프랜스 쪽 보거나,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이턴 프랜스의 2.5주 오바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팰리스 대 썬더랜드 경기. 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르, 그리고 워튼, 그리고 뚜쿠레. 자, 그리고 이제 레아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에제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로 좀 이적했기 때문에 이제 에제가 좀 팀을 떠난 거는 팰리스한테 있어서는 더더욱 좀 타격이 이제 클 수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니엘 발라드가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및 이제 에제 그런 이적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제가 아스날로 이적을 하며 전력 손실이 이제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뭐 이제 에제가 좀 떠난 게 좀 타격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팰리스가 이제 에제한테는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그렇게 어느 뭐 이제 스타 플레이어 뭐 한 명한테 의존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떠난다고 해도 뭐 경기력이 뭐 크게 좀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되려 지금 이제 직전 빌라전에서는 최근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을 만큼 되려 또 뛰어난 퍼포먼스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 아무리 지금 에제가 떠난 팰리스라고 해도 여전히 좀 기대치는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경기를 봤을 때 홈에서는 웨스트햄 그리고 브렌트포드를 꺾으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곤 있지만 이제 원정에서는 벌리 상대로 좀 패배해 저조한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홈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떨어졌을 만큼 이제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어느 정도 큰 그런 좀 썬더랜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초반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는 보지만 그래도 이제 중원 압박이 좋은 팰리스가 점점 중원에서 우위를 점해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주로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전환 속도가 느리면서 전개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전환 속도가 빠른 팰리스 상대로 이제 기동력에서는 다소 좀 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템포 싸움에서도 이제 썬더랜드가 밀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바탕으로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팰리스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르까지 좀 빠졌다 보니까 확실히 좀 팰리스의 좀 기동성이 더더욱 좀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원정 썬더랜드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좀 팰리스가 이제 기동성에서는 오히려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 더 약간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비록 뭐 에제가 좀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마테타, 뭐 피노 등 이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좀 즐비한 좀 팰리스다 보니까 여전히 좀 경쟁력이 지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썬더랜드에 비해 뭐 팰리스가 뭐 전력,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팰리스가 더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팰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썬더랜드의 좀 원정 약세까지 이제 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확실히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빠진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경기는 저는 팰리스 쪽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팰리스가 좀 생각보다 뭐 선수들이 좀 빠졌다고 해도 경기력이 이제 뭐 크게 좀 떨어지기는커녕 되려 더 올라갔을 정도로 나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요거는 팰리스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팰리스 승에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브리스톨 시티. 자,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에서 리즈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좀 거두며 이변을 좀 만들었지만 이후에 리그 경기에서는 스완지 시티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했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밀렸을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컵 경기에서 풀럼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지금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는 4경기 연속 부패행진 중으로 확실히 좀 리그에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브리스톨이 이제 헐시티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좀 초반 스타트가 이제 꽤 좋은 현재 좀 브리스톨 시티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매번 언급했듯 이제 이번 시즌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영입 제한으로 인해 선수 영입을 좀 못했고 그리고 주전 선수들 다수가 팀을 좀 떠나면서 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세필드 웬즈데이의 전력 약화로 인해 이제 경기력이나 좀 조직력이 지금 많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매번 상대팀한테 유효슈팅을 많이 허용하며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세필드 웬즈데이가 이제 수비에서 이제 크게 좀 흔들릴 줄 우려가 이제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상대팀이 뭐 공격이 좀 약한 팀도 아니고 되려 이제 공격이 강한 거죠. 브리스톨 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이번 경기에서 좀 수비에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지금 뭐 브리스톨이 이제 뭐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패턴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전력, 뭐 경기력, 뭐 조직력 등 뭐 전부 브리스톨 시티가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브리스톨 시티의 득점력이 대체로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가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득점 기회를 좀 자주 창출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였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브리스톨 시티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챔피언십 경기는 언업이 없다 보니까 언업은 이제 빼고 승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브리스톨 시티 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일단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카르송,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로나에서 좀 새로 영입한 좀 미드필더인 양의 에레라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링엄, 그리고 카마빈가, 그리고 리디거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양 팀 다 확실히 지금 좀 결장이 좀 많은 그런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소시에다드가 이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3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단 한 번도 이기질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초반부터 주춤하고 있는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승격팀인 오비에도 상대로 좀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시즌 초반부터 페이스가 좀 안 좋은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3연승 중으로 현재까지 리그 전승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좀 전승을 좀 바탕으로 이제 지금 리그 1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초반부터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죠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승 경쟁팀인 바르셀로나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와 승점 차를 이제 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뭐 바르셀로나가 뭐 라요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한번 이제 삐끗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레알이 이제 바르셀로나보다는 승점에서 더 앞서며 이제 1위를 좀 차지하게 되었네요. 자, 일단은 최근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안정감이 좀 떨어지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로 인해 파이널 서드 진입을 이제 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좋은 득점기에도 자주 허용하고 있는 좀 최근의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제 최근에 상대했던 팀들보다 중원이 훨씬 더 막강한 거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해야 되다 보니 이제 소시에다드의 그런 중원 안정성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장악을 좀 하면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 좀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했고, 이제 레알이 원정에서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매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또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흐름을 좀 이어갈 만한 좀 경기라고 좀 봐서 저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레알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이제 웨스트햄 대 토트넘 경기. 자, 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펠크루그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클루스프스키, 그리고 메리스, 그리고 비수마, 그리고 드라우신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현재 좀 토트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웨햄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3연패를 좀 거두며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뭐 노팅엄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최상의 모멘텀을 좀 만든 그 좀 웨스트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살린 흐름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좀 현재 좀 웨스트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맨시티까지 잡으며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이다가 이제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본머스전에서 이제 토트넘이 홈에서 진 것도 진 거지만 경기 내용 또한 본머스한테 많이 좀 밀렸을 만큼 이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좀 토트넘의 좀 그런 기세가 많이 좀 꺾일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레 좀 경기력 또한 좀 저하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초반에는 두 팀 다 뭐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 운영에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탐색종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요소가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초반에는 좀 탐색전 양상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좀 중원 싸움이 좀 빈번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공격 흐름이 나름 좀 좋았던 토트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본머스전에서는 이제 득점을 못한 거와 더불어 유스팅을 단 한 개밖에 이제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이제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공격 사이클 또한 이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또 토트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토트넘의 그런 좀 공격에서는 기대치가 다소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레 좀 경기력 저하까지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원정에서의 그런 또 토트넘의 좀 퍼포먼스는 딱히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이런 점과 더불어,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웨햄 상대로는 원정에서 6년 가까이 이기지 못하는 중으로 홈 웨햄 상대로는 유독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웨햄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기를 했을 때는 이제 웨스트햄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햄 프랜스의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이제 첼시. 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팔모, 그리고 코릴, 그리고 라비아, 그리고 델랍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카이세도와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지금 결장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썬더랜드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며 나름 경기는 좀 잘 풀어갔지만, 이제 후반에 이제 브렌트포드의 좀 수비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멀티 실점을 좀 허용했고, 이로 인해 이제 역전패를 좀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위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캐슬로 좀 이적을 하게 되면서 좀 팀을 좀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은베모에 이어 이제 핵심 포워드를 잃은 그런 좀 브렌트포드다 보니까 이번 시즌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더더욱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은베모, 이제 위사가 전부 다 이제 빠진 좀 브렌트포드다 보니까 이번 시즌 이제 그런 좀 전력면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좀 암울한 그런 좀 시즌이 될 수도 있다고도 이제 예상을 해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첼시가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는 뭐 팰리스 상대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풀럼 상대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다시 이제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이제 리그 첫 그 경기에서 이제 팰리스 전과 좀 비교했을 때는 최근 좀 첼시의 좀 경기력은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페이스를 많이 좀 끌어올린 그런 현재 좀 첼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첼시가 높은 볼 점유율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원 장악을 좀 통해 이제 공격 루트를 이제 다양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이제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 봐요.
자,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첼시가 좀 중간 장악 좀 하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베모와 위사가 빠진 후부터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이 좀 잘 안 되면서 지금 공격 전개가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공간 창출이나 그리고 유슈팅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는 경우가 이제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좀 경기력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 현재 좀 브렌트포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브렌트포드가 현재 수비 조직력이 좋은 첼시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다 보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첼시가 브렌트포드의 공격을 잘 제어하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확실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에서도 첼시가 더 우세할 수 있는 그 매치업이기 때문에 공수 방면에서 그 첼시가 더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이제 첼시가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고, 게다가 지금 카이세도와 주앙 페드로 또한 지금 뭐 결장 의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둘까지 좀 빠진다고 하면은 전력 손실이 꽤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온전한 라인업을 좀 구축하지 못한 채 나올 수 있는 그 좀 첼시라고는 보지만, 그 점을 근데 좀 감안해도 현재 이제 브렌트포드, 그것도 이제 은베모와 위사가 좀 전부 다 빠진 그런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첼시가 그래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통해서 더 이제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역시 뭐 이제 몇 선수가 좀 빠진다고 해도 뭐 경기력이 뭐 크게 좀 떨어질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첼시 사이드 보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첼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일단은 프레스턴 대 미들즈브라. 네, 이 경기는 저는 프레스턴 프랜슨, 안 그러면은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유벤투스 대 이제 인터밀란. 네, 이 경기는 저는 유벤투스 프랜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 대 이제 나폴리. 네, 오늘 최근 좀 페이스가 좋은 나폴리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도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